인조 23년 2월 병자호란으로 9년 동안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소현세자.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인 1645년 4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마는데요. 당시 소현세자가 얻은 병은 학질이었다고 실록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 사흘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는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소현세자의 죽음을 기록한 왕세자의 졸기를 보면 죽음에 대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았다는 부분인데요. 한 나라의 왕세자에게 함부로 침을 놓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도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숱한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조가 볼 적에 자기 아들인 소현세자가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세력으로 또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소현세자의 부인조차도 청나라에서 인삼의 상행위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그런 것까지 있어서 인조는 굉장히 그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면서 궁극에 가서는 소현세자를 이제 독살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죠. 소현세자의 죽음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 독살설 때문에 죽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볼 적에 독살설로 굳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조정 대신들은 세자에게 침을 놓았던 의관 이형익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전하, 이원 이형익은 사람됨이 망령하여 괴이하고 허탄한 우수를 스스로 믿는 자이옵니다. 일례로 세자께서 오한이 심하여 몸이 몹시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도 판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침만 놓았으니 그 신중하지 않고 망령되게 진찰하고 약을 이뤄냈던 여러 의원들도 아울러 잡아다 국문으로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여러 의원들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 별로 없으니 굳이 잡아다가 국문할 것 없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은 재차 아뢰었지만 인조는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독살의 의문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던 이세환의 아내가 한 이야기죠.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함께 세자빈 강씨에게도 왕실을 저주한다는 모함과 함께 사약이 내려집니다. 결국 소현세자가 죽은 이듬해인 1646년 3월 세자빈마저 세상을 뜨고 마는데요. 이후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그 왕의 계승의 문제를 볼 적에 당연히 이제 장자 상속이 원칙이었는데 소현세자가 죽고 나면은 당연한 장자가 이제 그 세 아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부인을 그렇게 없애고 나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손자들로 모아지기 때문에 손자 3명을 일거에 이제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고아가 된 것도 모자라 부모의 죄를 이어받아 1647년 제주로 유배온 석철, 성린, 석견. 당시 이들의 나이는 12살과 8살 그리고 4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금부에서는 세 형제의 적수를 각기 다른 곳으로 정하려 했지만 인조가 한 곳으로 정배하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정배하여
서로 의지해서 살도록 하되 내관과 별장 등을 교대로 지정해 보내 외부인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새 고을에 정배된 사대부는 모두 다른 성으로 옮겨 정배하라. 소현세자 아들들의 제주 유배와 함께 제주에 유배되어 있던 사대부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이배되는데요. 소현세자 아들들과 함께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인조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한편 적거지에 도착한 소현세자의 세 아들, 이들은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어머니,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가신 겁니까? 그제부터 여긴 어딘가요? 왜 우리가 군것을 놔두고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이리 와. 내가 업어줄게. 울지 마. 성린아, 막내 석견이는 아직 4살이라 이 일에 대해 잘 모를 거야. 하지만 너는 짐작할 테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예, 형님. 그래. 힘들어도 꾹 참고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러면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꼭 다시 부르실 거야. 그런데 형님, 저 배고파 죽겠습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왜 자꾸 나이들은 다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안 주는 겁니까? 유배길에 인조는 내시 김광택과 나인을 함께 내려보내 세 손자를 보살피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살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냉대와 괄시만 있을 뿐이었죠. 결국 이들은 고아나 다름없는 힘든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간 맛있다. 당시 이들 삼형제의 적수에는 왕명에 의해 그 어떤 이도 드나들 수 없도록 철저히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가시오. 어느덧 유배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독 습기가 많고 더운 날씨 때문에 그만 첫째 석철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기운을 차리십시오. 형님이 기운을 차리지 않으시면 저와 저 어린 석견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형님? 미안하구나, 성린아. 내가 이리 누워있어 괜한 폐가 됐구나. 곧 일어날 테니 내 걱정 말고 어린 석견이를 잘 보살펴 주거라. 알겠습니다. 석견이는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님이나 기운 차리십시오. 고맙다, 성린아. 형님. 하지만 얼마 없어 병을 이기지 못한 석철은 세상을 뜨고 맙니다. 때는 1648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특히 제주도의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에 보면은 거의 몸에 병을 다 달고 다닐 정도로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뭐 안질도 있었고 뭐 피부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특히 제주도의 풍토와 관련해서 피부병 또 안질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그 습한 기운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병으로 유배인들이 적응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소현세자 세 아들은 또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아무리 왕족이어서 주변에서 돌본다 하더라도 부모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다가 죽었던 것들로 여겨집니다. 유배지에서 날아온 손자 석철의 죽음. 그 소식에 인조 역시 큰 충격을 받는데요. 석철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매우 놀랍고 슬프게 여기고 있다. 중관을 내려보내 그의 관고를 호송해 와서 그의 아비뼈 곁에다 장사 지내게 하라.
하지만 그런 인조를 바라보는 대신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석철이 역강의 아들이긴 하지만 성상의 손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할아버지와 손자, 더할 수 없이 가까운 친족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장떡이 있는 제주도로 귀양 보내 결국 죽게 하였으니 그 유고를 아버지 묘 곁에다 장사 지낸들 또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슬플 뿐이다. 할아버지가 나라의 임금이지만 역적의 자손으로 몰려 쫓겨온 절해고도. 더욱이 형인 석철이 세상을 떠나자 성리는 어린 석견을 책임져야만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없어 성님마저 병을 얻고 맙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석견이를 보살펴 주소서. 첫째 석철이 세상을 뜬 지 석 달 후 성린 역시 석철의 뒤를 따라가고 맙니다. 둘째 성린의 죽음은 제주 목사를 통해 인조에게 다시 보고가 됐는데요. 제주에 있는 아이들이 잇따라 사망했으니 그 사이의 정상이 매우 흉측스럽다. 배소의 나인들을 금부로 잡아와 엄히 국문하게 하라. 석철, 성린을 잘 보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나인 옥진과 내시 김광태. 하지만 이들은 석철과 성린이 죽은 것은 자신들이 보양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것은 제주의 습하고 더운 풍토 탓이 보양을 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촉촉하여 주시옵소서. 추워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제주의 습한 날씨 탓에 화학질과 설사를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 생활이 굴핍해 입에 풀칠날 음식도 부족했사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둘이 세상을 뜬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문은 계속됐고 결국 나인 옥진은 매를 맞다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김광택도 계속되는 고문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첫째 손자가 죽었을 때 인조가 굉장히 크게 놀래가지고 소현세자 곁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둘째 손자마저 죽게 되니까 그 둘째 손자를 돌보던 나인들을 굉장히 질책하고 문책해서 둘째 손자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태도를 보면 인조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유배를 보내놓고 또 손자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슬퍼하는 이 인조의 태도는 상당히 저희들로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 시간이 흘러 조선의 임금은 인조에서 효종으로 이어집니다. 효종은 두 형을 잃고 제주에 혼자 남은 조카 석견의 유배지를 함양군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석견은 제주를 떠나게 됐는데요. 제주에 유배왔던 소현세자의 어린 새아들 가운데 둘은 제주에서 생을 마감했고 막내만이 살아 제주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당대의 이 새아들의 비극, 한 집안의 비극이죠.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들의 여러 죽음의 비극이 조선 왕조의 드라마와 함께 상당히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제주도까지 이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애틋함과 함께 당대의 권력의 그 비정함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왕실의 암투와 정권의 희생양이 됐던 소현세자와 그의 가족들.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견뎌내기에는 너무도 비참하고 버거웠던 유배지에서의 삶과 죽음이었는데요. 과연 이들의 삶에 대해 훗날 우리 역사는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